안녕하세요. 클래시파이어 프리 디퓨전 가이던스라는 논문의 리뷰를 맡은 석사과정 윤석규라고 합니다. 본 논문은 21년도 뉴리스에 액셉된 논문으로 오늘자 기준 2606회 인용수를 달성을 하였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이 Introduction, Background, Method, Experiments, Conclusion 총 5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인트로덕션부터 보자면 디퓨전 모델은 더 적은 인퍼런스 스텝으로 오디오 신시스 태스크에서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과 필적하는 성능을 달성을 하였는데요.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은 트랜스포머 모델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지넷 제너레이션에서 빅앤딥과 VQ, VA2를 능가하는 성능을 달성을 하였는데 이처럼 디퓨전 모델은 좋은 성능을 내고 있기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모델입니다. 하지만 이 디퓨전 모델에 한 가지 문제점이 존재했는데요. 이 샘플 퀄리티를 올리는 방법이 클래시파이어 가이던스 이전에는 트랜켄티드 빅겐이나 로우 템퍼런처 글로우와 비슷하게 로우 템퍼런처 샘플을 생성하는 방법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로우 템퍼런처 같은 경우에는 다양성이 제한된 상태를 말하는데 저희가 원하는 이미지를 로우 템퍼런처 샘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델 스코어 벡터 스케일링이나 가우시안 노이즈를 샘플링 과정에 추가하는 방법들이 시도되었으나 이런 식으로 샘플링 과정에 어떠한 조정을 가하는 기법들은 실제 샘플 퀄리티가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는 효과적이지 않았고 클래시파이어 가이던스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스코어 에스티메이트에 클래시파이어 그레디언트를 섞음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빅겐의 트렁케이션 파라미터를 관리하는 것과 비슷하게 클래시파이어 그레디언트의 스트렝스를 조절함으로써 인셉션 스코어와 FID 스코어 사이의 트레이드오프를 고려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여기서 인셉션 스코어 같은 경우에는 품질과 다양성을 평가하는 지표인데 얼마나 그럴싸한 이미지를 생성하는지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FID 스코어는 특정 이미지와 얼마나 비슷한 분포를 가지는지에 대한 평가하는 지표인데 이는 얼마나 다양한 이미지를 생성하는지를 나타낸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클래시파이어 가이던스에 대한 한계점이 존재하는데요. 이거는 크게 네 가지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학습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클래시파이어를 학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학습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클래시파이어를 노이즈 데이터에 대해 학습을 해야 하므로 이미 학습된 클래시파이어를 사용 불가능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디퓨전 샘플링 과정이 그레디언트 베이스드 애드버서리 어택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합니다. 먼저 클래시파이어를 노이즈 데이터에 학습되어야 한다는 이유는 왼쪽 아래를 보시면 클래시파이어 가이던스 샘플링 과정이 나타나 있는데요. 이때 디퓨전 모델이랑 클래시파이어 모델 둘 다 어느 데이터에 대해서 각각 그레디언트랑 노이즈 값을 출력으로 내뱉고 있습니다. 이때 클래시파이어와 디퓨전 모델은 각 스텝마다 각각 인퍼런스를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클래시파이어는 해당 데이터가 어떤 클래스를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노이즈 데이터에 대해 학습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디퓨전 샘플링 과정이 그레디언트 베이스드 애드버서리 어택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것은 오른쪽에 그레디언트 베이스드 애드버서리 어택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왼쪽에 돼지 사진이 존재하고 이는 돼지라는 클래스로 매핑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그리디언트 값을 더해주게 되면은 저희가 볼 때는 아직까지도 돼지인데 다른 신경망 모델들이 봤을 때는 에어라이너로 해석을 하게끔 이런 식으로 실제 이미지가 저희가 인식하지 못하게끔 모델을 속이는 방법을 어드버서리 어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왼쪽에 샘플링 과정도 노이즈에다가 그레디언트 값을 더해주는 식으로 샘플링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어드버서리 어택과 굉장히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퓨전 모델이랑 클래시파이어 모델 두 개를 학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는 걔네 학습 과정과 닮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습 불안정 문제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컨디셔널과 언컨디셔널 디퓨전 모델의 스코어 에스티메이트를 합쳐 가이던스를 하는 클래시파이어 프리 가이던스를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백그라운드인데요. 여기에서는 모델을 어떻게 컨디셔널하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클래시파이어 프리하게 만들었는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원래 기본 디퓨전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전 스테이트에서 그 다음 스테이트를 예측하는 모델인데 여기에 컨디셔널 데이터 x라는 값을 넣어줌으로써 이 x에 의해서 그 다음 스테이트가 어떻게 결정될 수 있는지, 그러니까 현재 스테이트 값이랑 그 컨디셔널 데이터 두 개를 가지고 그 다음 스테이트를 예측할 수 있게끔 프로세스를 정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람다 같은 경우에는 값이 점차 커지며 그리고 아크탄제트를 사용해 하이퍼볼릭 세컨트 디스트리뷰션을 갖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아크탄제트를 사용하게 됐을 경우에는 아웃풋 값이 특정 값으로 이제 바운디드 되겠죠. 그리고 그런 바운디드 된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람다 값들이 그 특정 분포에서 균일하게 정의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와 같이 설명한 내용은 아래 샘플링 프로세스에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클래시파이어 프리를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한 설명인데요. 학습을 할 때 이제 모든 람다에 대한 그 디노이징 스코어 매칭을 진행해 로스를 감소를 시켰습니다. 이는 샘플링 스텝마다 그 모든 람다에 대해서 로스를 계속 감소시키는 식으로 학습을 했다고 합니다. 이때 쓰고 있는 스코어 에스티메이트는 왼쪽과 같고 그리고 그 로스 값은 오른쪽에 오브젝티브 펑션을 이용을 해서 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스코어 에스티메이트를 정의하기 위해서 제약 없는 모델, 즉 클래시파이어가 존재하지 않는 모델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그레디언트를 구할 필요가 없다라고 여기 적혀 있는데 이때 그레디언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스코어의 그레디언트를 구할 필요가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 어떤 클래시파이 가이던스를 위한 그레디언트를 구할 필요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다음으로 메소드인데요. 먼저 클래시파이어 가이던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시파이어 가이던스는 클래시파이어 그레디언트를 스코어에 포함시켜 가이던스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올바른 라벨에 대해서는 높은 라이클리후드 값을 반영을 해 샘플의 라벨과 같게끔 스코어 매칭을 시키게 됩니다. 이에 대한 설명 아래 수식을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왼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항이 두 개가 존재하는데 왼쪽 같은 경우에는 원래 디퓨전 모델의 노이즈 값이라 보시면 되고 오른쪽 항이 이제 클래시파이어 가이던스를 위해 만들어진 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로그 라이클리후드 값에다가 그레디언트를 곱해줌으로써 여기 노이즈에 더해지게 되는데 이때 이 라이클리후드 값이 실제 저희가 원하는 라벨에 대해서 더 높은 값을 가지게끔 만들어 가이던스를 진행을 한다 합니다. 그리고 이 W가 존재하게 되는데 이 W는 스트렝스를 관할하는 하이퍼 파라미터로 이 가이던스 값이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예 토이 2D 이그젬플에서 볼 수 있듯이 앞에서 말했던 거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W 스트렝스를 조절을 해 각 클래스의 확률 질량 함수의 위치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W가 낮았을 경우에는 원래 기본 분포인 가우시안 분포를 따르고 있는데 이 W가 커지면 커질수록 확률 질량 함수가 각각의 클래스에 편향되도록 바뀌기 때문에 이와 같이 분포 대부분이 좁은 공간에 위치하게끔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스트렝스를 W 플러스 1로 바꿀 경우에 언컨디셔널 모델도 컨디셔널 모델과 동일한 결과를 갖게 되지만 클래시파이 가이던스에서 클래스 컨디셔널 모델을 사용해 좋은 결과를 냈다고 합니다. 네, 다음은 이제 클래시파이 프리 가이던스에 대한 설명을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드릴 건데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하나의 네트워크를 이용해 두 개의 모델을 각각 Z 람다에 대한 노이즈와 Z 람다 C에 대한 노이즈로 파라미터라이즈드 된 언컨디셔널과 컨디셔널 디퓨전 모델로 학습을 시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 하나의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이유는 어, 그 학습 과정을 좀 더 간편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의 네트워크를 사용을 하는데 만약에 두 개를 각각 따로 학습을 진행을 하더라도 문제는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 하나의 네트워크를 이용해 학습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언컨디셔널인 경우에는 여기 노이즈를 결정을 하는데 들어가는 C값 대신에 널터큰을 사용을 하고 이때 널터큰에 들어가는 클래스 확률은 하이퍼 파라미터로 설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래에서 볼 수 있는 이 아래 스코어를 이용해 샘플링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는 클래시파이어 가이던스 스코어 에스티메이트와 비교해 보면은 클래시파이어가 없음에도 클래시파이어 가이디드 된 스코어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위에 스코어 에스티메이트를 보게 되면은 두 개의 항이 존재가 되어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항으로 이 가이던스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아래 클래시파이어 가이던스의 스코어 에스티메이트와 형태가 동일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클래시파이어 가이드 스코어임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W도 동일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이 W 값을 추정을 해 FID와 IS 사이 트레이드오프를 고려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학습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샘플 데이터를 이제 그 컨디셔닝 데이터와 함께 이제 샘플링을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언컨디셔널 학습을 진행을 할 때는 이 C라는 값에다가 널 토큰을 넣어주게 되고, 이때 확률을 P unconditional, 그러니까 unconditional한 그 확률 값을 넣어주게 되는데, 이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P unconditional은 하이퍼 파라미터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람다 값은 앞서 설명드릴 때 이제 균일하게 존재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거를 샘플링을 하는데, 이때의 람다는 이 분산분의 스케일로 나타내는 값으로서 SNR 밸류라고 보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노이즈는 이제 정규 분포를 따르는 노이즈를 가지고 있을 거고, 이때 Z 람다에 대한 이미지 값을 구할 때 이 알파 람다를 어떤 x에 대해서 곱해주고, 그 다음에 이 노이즈를 더해줄 때 이 람다의 분산을 곱해준 다음에 더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Z 람다랑 그 다음에 컨디셔널 데이터를 이제 모델에다 넣어주고 스코어 에스티메이트 값을 얻게 될 텐데, 이 스코어 에스티메이트 값이 실제 분포와의 차이를 구해 이때 로스를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이제 스텝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샘플링 과정인데, 이때 저희가 필요한 데이터는 이제 W, 가이던스 스트렝스랑 C, 컨디셔닝 인포메이션 이 두 가지랑 그 다음에 람다의 값이 필요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t가 1부터 t까지,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게 되고, 이때 Z1은 0 평균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classify free guided score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정의가 되고, 그다음에 샘플링 스텝에서 이 XT를 이제, 그러니까 이미지 값을 저희가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이 노이즈 값을 빼주고, 그다음에 스케일 값을 나눠줌으로써 실제 이미지 값을 만들어 주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 이미지 값을 기반으로 이제 다음 스테이트를 예측을 하게 되는데, 이때 분포는 아래와 같은 분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V 같은 경우에는 원래 학습되는 파라미터로 설정을 해놓기도 하는데, 본 논문에서는 하이퍼 파라미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익스페리먼트 실험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때 실험은 총 두 가지에 대해서 실험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미진의 64랑 그다음에 이미진의 128, 128. 이 두 가지에 대한 설명을 하였는데요. 그래서 이 실험 두 개를 해석을 세 가지 측면에서 해석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Classifier Free Guidance Strengths를 달리함에 따라 발생하는 FID와 ICE 사이의 트레이드오프를 말하고 있는 실험인데요. 일단 실험은 5만 개의 샘플을 만들어 FID와 IS를 측정을 하였고, 일단 람다 같은 경우에는 람다 민 값을 마이너스 20, 그리고 람다 맥스 값을 20으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V는 아까 샘플링 과정에서 저희가 하이퍼 파라미터로 결정을 했다 했죠. 그래서 V는 0.3으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미지의 6464 같은 경우에는 400K 스텝을 400K 스텝으로 학습을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아래 표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ADM이랑 CDM 결과가 나타나 있는데, 현재 CDM이 소타를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FID와 IS 스코어를 이제 보게 되면은 이 왼쪽에 W 값이 변경됨에 따라서 FID 스코어는 점차 지표가 안 좋아지고 있고, IS 스코어는 그 점차 지표가 좋아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는 오른쪽 표와 같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 W를 증가시키면 시킬수록 IS는 점차 증가하게 되고, 그리고 FID 스코어는 점차 안 좋아지게 되는 그런 식의 트레이드오프를 고려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미지는 128, 128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얻게 되었는데요. 이때 이미지는 128, 128은 V는 0.2로 두었고, 그리고 2.7 밀리언 스텝으로 학습을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과 같이 이제 W를 조절을 함으로써 FID 스코어랑 IS 스코어 사이 트레이드오프를 고려할 수 있는데, 이때 스윗스팟이 이쪽에 형성됨으로써 W가 0.3일 때 형성됨으로써 W가 0.3일 때 FID 스코어는 이런 결과를 얻었고 IS 스코어는 이런 결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가장 좋은 결과를 얻었는데 W가 0.3일 때 FID에서는 소타를 달성을 하였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스트렝스를 변경을 해가면서 실험을 봤었는데 두 번째 측면으로 해석을 할 때는 이제 unconditional training probability를 바꿨을 때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때 unconditional training probability는 저희가 널트컨으로 넣었을 때 그 널트컨의 확률에 대한 하이퍼 파라미터인데요. 이 하이퍼 파라미터를 0.1, 0.2, 0.5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구분을 하였는데 이때 unconditional 하이퍼 파라미터를 0.1이나 0.2와 같이 그 볼륨을 적게 가져갈수록 섞는 결과가 더 좋았다고 합니다. 이는 클래시파이어 가이던스에서 클래시파이어를 사용을 할 때 캐패시티가 낮은 클래시파이어를 사용하는 게 더 좋다, 더 효과적이다, 더 효율적이다라는 설명이 있었는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실험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샘플링 스텝을 달리하면서 이 샘플링 과정을 진행을 하였는데요. 샘플링 스텝을 128, 256, 그리고 1024에 대해서 실험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때 t를 1024로 가져갔을 때는 샘플링 스피드가 너무 낮기 때문에 t가 256일 때가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t가 256일 때 실제로는 소타를 달성을 하게 되었는데 이 샘플링 스텝에 관련돼서 이제 소타를 달성했다고 말하기가 애매한 게 이 클래시파이어 프리 가이던스 같은 경우에는 한 번의 스텝에 그 모델을 두 번 인포스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ADMG가 샘플링 스텝 256일 때랑 비교를 하면은 페어하지 않고 만약에 아담 G라는 소타 모델의 샘플링 스텝이 256인 것을 감안을 했을 때 이 클래시파이어 프리 가이던스는 T가 128일 때 결과랑 비교를 해야 페어한 비교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ADMG보다는 낮은 성능을 달성을 했기 때문에 얘는 소타는 아닌 것으로 해석을 했다고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콘클루전인데요. 이때 이 클래시파이어 프리 가이던스의 가장 실질적인 장점은 트레이닝과 샘플링에서 한 줄만 바꾸면 되기 때문에 구현에 있어서 굉장히 간단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IS와 FID에 대한 트레이드오프를 추가 클래시파이어 없이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순수한 생성 모델에서 가이던스가 가능함을 입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컨디셔널 라이클리후드가 증가하면서 언컨디셔널 라이클리후드가 감소함을 통해 직관적으로 가이던스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파악을 하였고 만약에 클래스가 매우 좋고 클래스에 대한 문법을 이미 알고 있으면 언컨디셔널 모델에 대한 학습은 불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계점은 컨디셔널과 언컨디셔널의 스코어 에스티메이트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스텝 한 번에 모델을 두 번 포워드 해야 되는데 이로 인해 샘플링 스피드에서 한계점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네, 이것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